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 친화 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자연 친화 지능. 네, 자연에 친숙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느끼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자연 친화 지능이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의 자연 친화 지능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먼저 체크해보고 그 이후에 제가 자연 친화 지능이 왜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지 부모님, 선생님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 친화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 지능은 동물이나 식물,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 느끼는지 그런 지능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색 색종이 10조각을 가위나 손가락으로 찢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인큐 박사님이 들려주는 10개의 질문을 잘 듣고 나도 그래요 하고 생각하는 친구는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몇 개의 하늘색 색종이가 모아지는지 우리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나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완동물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이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키우는 동물들 있죠. 이런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행복해 한다면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둘째, 나는 집에서 기르는 새나 금붕어, 개 등을 잘 관찰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점이 더 새로운지를 잘 관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뭐가 조금만 달라져도 고양이의 표정, 강아지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보고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자연 친화 지능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셋째, 나는 꽃, 동물, 곤충 이런 것들 자연 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을 평상시에도 아주 많이 읽는답니다. 그래서 길을 다니다가 어떤 꽃을 봐요. 그러면 이 꽃 이름이 뭐더라?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꽃 이름이라든지 언제 피는지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동물이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먹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는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전혀 궁금하지 않은 친구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나 동물이나 곤충 이렇게 자연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책도 찾아보고 궁금해하는 친구라면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는 사람의 건강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고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으면 위험한지 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궁금증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조사도 해보는 친구라면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다섯째, 나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전시관보다는 산이나 강, 바다, 자연 그대로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있는 것들 이렇게 관찰할 때, 구경할 때 이런 것이 참 좋다,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이런 친구는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여섯째, 나는 아름다운 꽃이나 동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이나 또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보다 직접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실제로 보는 것들을 훨씬 좋아하는 친구는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7째, 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연이 보호되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평상시에 더 노력을 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라면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8째, 나는 공원이나 동물원, 수중생물 전시관 등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동물이나 수중생물이 뭐 그리 궁금해 하고 하는데 저는 동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진짜 궁금해서 직접 전시관 등 수족관이나 공원, 동물원 이런 데 가서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는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9째, 나는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꽃은 어떤 꽃이지? 저 나무는 어떻게 자라지? 어떤 벌레가 이곳에 살고 있지? 저 벌레는 왜 필요하지? 어떤 게 위험한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도 자주 하고 스스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친구예요. 하면 하늘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세요. 10번째, 나는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별자리가 나오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자연의 현상들, 날씨가 왜 바뀔까? 그리고 기후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는 하늘색 색종이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개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10개의 질문 중에 모두 몇 개의 하늘색 색종이를 얻으셨나요? 함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내가 얻은 하늘색 색종이가 7개보다 더 많은 경우는 자연 친화 지능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하늘색 종이가 5개보다 더 적어요 하는 친구는 나는 자연 친화 지능은 조금 낮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연 친화 지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자연 친화 지능은 이렇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과의 친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강형욱 씨 개 박사님으로 보통 통하죠. 우리가 그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죠. 어떻게 저분은 강아지를 보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그런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훈련해야 할지 굉장히 잘 알고 그 아이와 굉장히 소통을 잘 하죠. 우리가 어떻게 동물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통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갈수록 애완동물들과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일들이 늘어가면서 애완동물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동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그런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너는 쓸데없이 이렇게 동물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보내냐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은지 좀 더 파고들어서 연구해 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동물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에 대한 친화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친화 지능이라고 하는데, 식물에 대한 친화력이란 어떤 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좀 더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병충해가 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키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느끼고 조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면, 통찰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연 친화 지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동물과 식물은 엄격히 좀 차이가 있죠. 물론 둘 다 친화고 둘 다 잘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식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식물에 대해서는 그러나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친화 지능도 그 세부의 요인들을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연 현상이나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진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날씨 정말 우르르 쾅쾅하고 천둥 번개가 치다가 갑자기 해가 쨍 하고 나타나서 날씨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기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친화 지능에서 특히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재능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몸이 느껴서 어르신들이 날이 굳으려나 보다, 그리고 뭐 새들이 나는 모습만 보고 어떻게 날씨가 바뀔 건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꼈던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거예요. 물론 몸의 변화 때문에 알아챌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잘 개발해 주는 거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생태, 환경, 그리고 또 자연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동식물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자연 친화 지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아이들의 그런 자연 친화 능력을 좀 더 촉진해 주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자연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느껴보는 거겠죠. 자연에서 직접 감동을 해보고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자연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점점 깊은 지식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중지능은 단순히 높다 낮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어떤 적성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적성을 키울 것인지를 다양한 지능들과 함께 종합을 해보면서 아이들의 재능을 촉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큐TV 부모님들, 우리 인큐TV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이 좋은 가치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잘 키워보기로 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